국밥집 주제에 우리랑 격이 맞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40년 넘게 서문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해온 평범한 아주머니 박말순. 하지만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며칠 뒤 전국 최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줄줄이 문 닫는 매장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제국.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절규하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 소박한 국밥집 아주머니였죠. 과연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이 치러야 했던 놀라운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서문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에서 육수를 젓고 있었어요. 사골을 우린 진한 국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죠. 말순이네 국밥만큼 맛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 비결이 뭐야? 비결이 어디 있어? 그냥 정성이지. 말수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저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수는 정갈하게 그릇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요. 새파란 부추와 깍두기가 곁들여진 국밥 한 그릇이 완성되었죠. 지연이 왔네. 딸 지연이 조금 늦게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잖아. 죄송해요. 오늘 상견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 지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의 평상복 차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 혹시 오늘 상견례 잊으신 건 아니죠? 잊을 리가 있나? 우리 딸 시집 보내는 중요한 날인데. 말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걱정돼요. 뭐가 걱정이야? 오늘 만날 예비 사돈이 좀 까다롭다고 민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지연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오늘 만날 예비 사돈은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까다로우면 어때? 우리도 당당하게 만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엄마, 좀 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그분들이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옷장에서 제일 좋은 거 꺼내 입을게. 말수는 뒷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몇 번 입지 않은 검은 재킷이 구석에 걸려 있었어요. 옷에서는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났죠. 거울 앞에서 옷을 다듬는 말순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엄마, 가방도 바꾸셔야 해요. 지연이 말순의 낡은 손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가방 있어? 있긴 한데 오래된 거라. 말수는 옷장 위쪽에서 검은 가죽 핸드백을 꺼냈어요.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지만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죠. 그래도 이게 낫겠네요. 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시내 한정식집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벤츠 S클래스였죠. 차에서 내린 최상철과 최미영 부부는 명품 옷차림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미영은 샤넬백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였어요. 최상철도 이탈리아산 정장에 에르메스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여보, 저 사람들이 박지연 어머니일까? 최상철이 식당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말순과 지연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네. 역시 시장 상인이야. 최미영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말순의 옷차림과 걸음걸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뭐 예상한 대로네. 우리 민수가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여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서 해요. 식당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말수는 낡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앉았죠. 지연은 어머니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비시댁의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최상철입니다. 최미영이고요. 반갑습니다. 박말순이에요. 지연이 어머니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은 최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 음식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평소에 호텔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는데 가끔 이런 전통적인 곳도 좋죠.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상철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프랑스 와인도 있네요. 저희는 작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보르도에서 현지 와인을 마셔봐서 입맛을 알거든요. 파리에서도 며칠 있었는데 역시 본고장 음식이 달라요. 최미영이 거들었죠. 그러시군요. 말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연은 예비시댁에 과시하는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희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500개 매장이 있어요. 올해 매출이 300억 정도 예상되고요. 최상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말순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요즘 외식업계가 힘든데도 저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역시 브랜딩이 중요하더라고요. 최미영이 웃으며 말했죠. 말순 어머님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서문시장에서 국밥집을 해요. 그 순간 최미영과 최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아, 국밥집이요. 최미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장사가 힘드시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통 음식점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버티고 있어요. 말수는 담담하게 답했죠. 하지만 최미영의 다음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수랑 지연이가 결혼하면 집안 격차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전국에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본사거든요. 연 매출이 수백억이고요. 그런데 국밥집이랑은 좀. 최미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약혼자 민수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격이 안 맞는다는 뜻인가요?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국밥집 주제에 우리랑 격이 맞겠어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은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최미영을 바라봤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머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최상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어렵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최상철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민수야, 조용히 해.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야.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따라 일어서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자, 지연아. 말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최미영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히 깔끔하게 정리됐네. 괜히 질질 끌지 않아서 좋아. 그런데 저 아줌마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최상철이 말했죠. 뭐가 이상해? 창피해서 그런 거겠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하니?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연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기는 게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화낼 일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걸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집에 도착한 말순은 곧장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여러 장의 명함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툼한 명함 한 장이 말순의 손에 들려졌죠. 한성식품 회장 박말순. 명함을 바라보는 말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정체였습니다. 전국의 식자재 유통망을 장악한 대기업의 창업주였죠. 말순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김비서 나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지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전화했어. 최상철 프랜차이즈 본사와 우리가 맺은 계약 있지? 네, 식자재 독점 공급 계약 말씀이시죠? 5년 계약으로 매년 50억 규모인데요. 그거 내일부터 전면 해지해.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요? 계약 위반 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배상금은 신경 쓰지 말고, 묻지 말고 시행해. 그리고 관련 거래처들한테도 통보하고. 하지만 회장님,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개인적인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마. 말수는 전화를 끊고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지연이 문을 두드렸죠. 엄마, 괜찮으세요?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괜찮다, 지연아. 들어와. 지연이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국밥집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는 말순이 말을 멈췄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 지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었죠. 그 시각 최상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민수가 부모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최상철이 딱 잘라 말했어요.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요. 어머니가 국밥집을 한다고 뭐가 문제예요? 민수야,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최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체면이라는 게 있어. 체면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체면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야. 우리 같은 집안에 국밥집 며느리는 어울리지 않아.
최상철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작은 치킨집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거만하셨나요? 민수의 말에 최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다른 문제야.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 뭐가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민수야, 그만해. 이미 정해진 일이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연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에는 여전히 그 명함이 들려 있었죠. 국밥집 주제에 우리랑 격이 맞겠어요? 최미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순은 명함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격이 뭔지 말이야. 새벽 4시 말순은 일어나 국밥집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연도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셨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신 건 아니에요?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연아, 엄마는 강해. 그 정도 일로 상처받지 않아.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차가운 불빛이 서려 있었죠. 이튿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국밥집을 열기 전에 할 일이 있었죠. 말순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가게 열어야 하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점심때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해결할 일이 있어서. 말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어요.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시장 아주머니와는 전혀 달랐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말순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한성식품 본사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우뚝 서 있었어요.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말순이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본사에 나오셨네요. 김 비서는 사무실에 있나? 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착한 말수는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계약 해지 건입니다. 진행 상황이 어때? 최상철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식 통보될 예정이고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내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놀랄까?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시죠?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돌아서서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김 비서, 내가 왜 40년 동안 국밥집을 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사업 시작하실 때 자금이 부족해서였고, 나중에는 서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돈이 생긴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말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그 사람들은 나를 국밥집 주제라고 했어. 격이 안 맞는다고 했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시는 건가요?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지만 예의 없는 사람들과는 거래할 수 없어.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다른 거래처들한테도 연락해. 최상철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 정도면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요.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말수는 의자에 앉아 또 다른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김 비서, 우리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자료도 가져와. 어떤 프로젝트 말씀이신가요? 서문시장 주변 재개발 계획 있잖아.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김 비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시각 최상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본부장이 급하게 최상철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한성식품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최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한성식품이? 갑자기 왜? 네, 오늘부터 식자재 공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래? 별다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단방적으로 계약 해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최상철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말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큰 거래처인데 5년 장기 계약도 맺어놓고.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한성식품 말고는 이 규모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데요. 최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성식품은 전국 최대 식자재 유통업체였죠. 그들 없이는 프랜차이즈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한성식품에 연락해봐. 회장이랑 직접 통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나간 뒤 최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죠.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다른 납품업체들도 계약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채소 공급업체, 육류 공급업체 모두요. 마치 짜고 한 것처럼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최상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사장님, 혹시 최근에 누구와 마찰이 있으셨나요? 최상철은 머릿속을 정리해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어제 있었던 상견례는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은행 일 좀 보고 왔어. 지연은 어머니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생각이 많아서. 말수는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최상철 프랜차이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저녁 무렵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연아, 나야. 민수 오빠.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연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오빠도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지연아, 나는 정말 너를.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말수는 딸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을 울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어.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회장님.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김 비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나쁜 건 없어.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깔보는 거 말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임원진 회의를 소집해 최상철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대책을 논의하자.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최상철 프랜차이즈 본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전국 가맹점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죠. 본사에서 재료를 안 보내주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손님들이 다 나가고 있다고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상철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고 있었어요. 본부장, 한성식품에서 뭐라고 그래? 연락이 안 됩니다. 계속 회의 중이라고만 하고요. 다른 업체들은 모두 비슷해요. 갑자기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하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거나. 그때 최미영이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가 왜 이 난리예요? 한성식품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어.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한성식품이 우리 주 거래처인데. 최미영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어요. 이유도 모르겠어.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 다른 업체는 없어요? 한성식품만 한 규모의 업체가 어디 있어. 우리 전국 매장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이야. 최상철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본부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은행에서 왜?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상환하라고 하네요. 최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이 안 돼. 우리 신용도가 얼마나 좋은데. 한성식품과의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하룻밤 사이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이건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상철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뭐? 작년에 투자받은 100억 원, 당장 상환하라고 하네요. 최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완전히 망하라는 얘기잖아.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자. 임원진 전체를 소집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최상철 그룹, 주요 거래처와 계약 파기로 위기, 식자재 공급 중단으로 전국 500개 매장 운영 차질, 투자자들 투자금 회수, 최상철 프랜차이즈 경영난 가중. 기사가 나가자 주가도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30% 이상 떨어졌죠. 그 시각 말순은 국밥집에서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비서야. 회장님, 최상철 프랜차이즈 상황 보고 드립니다. 어때? 전국 가맹점에서 난리가 났고요.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수는 국자를 저으며 들었어요. 언론 반응은 주요 경제지에서 모두 다뤘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요. 그들이 우리한테 연락 왔나?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올 것 같은데요. 그럼 기다려보자. 말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국밥을 끓였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예요? 요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아는 사람이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말순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녁 늦게 최상철이 직접 말순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최미영도 함께였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절망에 가까웠죠. 어머님,
최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순을 불렸습니다. 말순은 설거지를 하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최미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격에 맞지 않는 국밥집에 왜 오셨어요? 최상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저희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최미영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도와달라고요? 국밥집한테? 어머님,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셨는데요? 말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격이 맞나요? 최상철과 최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말수는 다시 설거지를 하며 말했죠. 집에 가세요. 저는 바빠요. 어머님, 제발. 격이 안 맞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격에 맞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순의 말에 최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말순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죠. 나가세요. 장사에 방해돼요. 결국 최상철 부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에 놀랐어요. 엄마,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아, 사람은 함부로 남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르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최상철 부부는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상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 혹시 어제 상견례와 관련이 있을까? 최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국밥집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최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뒤 말순의 아들 도윤이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죠.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사람? 여자친구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서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말순은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의 일로 상처받은 마음에 아들의 좋은 소식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어떤 분이야? 윤가영이라고 해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해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려요. 29살이고요. 직업은 뭐 하는데?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해요.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학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가영이 부모님이 시간 되신다고 해요. 좋아.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도윤은 기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에는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있었죠. 지연의 일이 워낙 충격적이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말수는 도윤과 함께 가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페 위층이 주거 공간이었어요. 가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가영입니다. 박말순이에요. 평소에 도윤이가 가영 씨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가영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말수는 첫인상이 좋았죠. 가영의 부모인 윤혜정과 윤상호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호입니다. 윤혜정이고요. 들어오세요. 카페 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윤상우가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딱딱했어요. 말순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윤혜정이 물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국밥집을 해요. 그 순간 윤상우와 윤혜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지연의 상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 국밥집이요. 윤상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도윤 씨는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장사를 하시는군요. 네. 말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변호사라고 해도 어머니 직업은 제대로 된 게 아니네요. 윤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윤의 귀에 들렸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국밥집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아요. 가영이 사이에 끼어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도윤 오빠, 진정해요. 부모님도 그런 뜻이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윤상우가 한마디 더 던졌어요. 요즘 세상에 국밥집이라니. 좀 촌스럽지 않나요? 그 순간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촌스럽다고요? 도윤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윤혜정도 거들었어요. 학원을 운영하는 저희와 국밥집은 격이 좀 다르잖아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또다시 격 타령이었어요. 지연의 상견례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격이요?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도윤아. 말순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가영아, 미안해. 나 이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도윤 오빠, 잠깐만요. 가영이 말렸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요.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도윤 씨,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상우가 말했지만 도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성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도윤 오빠, 제발. 가영이 따라 나와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부모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고마워, 가영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도윤과 말순이 나간 뒤 가영이 부모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가영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도윤 오빠 어머니를 무시하셨잖아요. 현실을 말한 거지. 국밥집 집안과 우리 집안이 맞겠어? 윤혜정이 고집을 부렸어요. 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과 도윤은 말이 없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또 엄마가 무시당하게 해서. 지연 누나 일이랑 똑같네요. 말순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엄마,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차가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죠. 또 우리를 무시하는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날 밤 말순은 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김 비서, 서문시장 재개발 관련 자료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카페나 학원 같은 상가들 임대계약 현황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다시 한성식품 김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김비서, 서문시장 재개발 계획 자료 있지? 네, 회장님. 저희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죠? 윤상호가 운영하는 카페, 윤혜정이 운영하는 학원 위치 좀 알아봐.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 내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해줘. 알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튿날 김 비서의 보고가 왔어요. 회장님, 두 곳 모두 재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윤상호의 카페는 A블록 3번지, 윤혜정의 학원은 B블록 7번지에 있습니다. 언제 시행 예정이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겨줘.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검토해봐. 어느 정도로 인상할까요? 현재의 2배 정도로. 김 비서는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순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 달 뒤 윤상호의 카페에 재개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윤혜정이 통지서를 보며 놀랐어요. 재개발이라고? 갑자기 임대료도 2배로 오른다고 하네. 윤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이 안 돼. 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재개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적혀 있어. 윤혜정의 학원에도 같은 통지서가 왔어요. 학부모들이 소식을 들고 하나둘 아이들을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선생님, 재개발 때문에 학원 옮겨야 한다면서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불안한데 어떻게 계속 보내요? 다른 학원 알아봐야겠어요. 한 명이 떠나니 다른 학부모들도 따라 나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학원 등록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윤상호의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재개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죠. 사장님, 여기 재개발 된다면서요? 언제까지 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단골 손님들까지 하나둘 떠나갔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망해. 어떻게 하지? 임대료는 올랐는데 수입은 줄고. 윤상호 부부는 절망에 빠졌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가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혹시 도윤 오빠 어머니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요. 오빠 어머니를 무시한 뒤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설마 국밥집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윤상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가영의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너무 이상해요. 하필 그때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가영아, 그냥 우연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윤혜정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2달 뒤 윤혜정의 학원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운영한 학원인데 윤혜정이 빈 교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 책상과 의자들이 휑하니 남아 있었죠. 여보, 우리 카페도 한계야.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냈어. 윤상호도 포기 상태였어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나가지 않는 카페를 유지할 수는 없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일단 카페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윤상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가영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연락할 용기도 없었죠. 그 소식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윤신혜가 망했다면서? 재개발 때문에 임대료를 못 감당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그래. 하루아침에 뒤바뀌네. 말수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었죠.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도윤이 그 소식을 듣고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영이네 집이 어려워졌다는데요. 그래, 좀 안타까워요. 가영이는 착한 아이였는데.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어. 엄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살아야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최상철 프랜차이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전국 매장들이 줄줄이 폐점하고 있었죠. 사장님, 이번 주에만 50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하고? 이미 2달째 밀렸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했고요. 최상철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고 있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여보,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최미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은행에서 담보대출 상환을 요구했어. 안 그러면 경매에 넘긴다고 하네. 최상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정말 국밥집 아줌마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최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힘이 있을 리 없잖아. 하지만 최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가영은 결국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오빠, 가영아, 오빠 정말 미안해요. 부모님이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가영아,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학원도 카페도 다 문 닫았어요. 많이 힘들지? 오빠, 혹시 이 일이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너무 우연이야. 우리가 어머니를 무시한 직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다니. 가영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도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최근 행동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 대신 사과드려요. 가영아.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가영은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부모가 무너진 것도 모두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말수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이 정도면 충분할까? 지연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어두워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지연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혹시 제 일 때문인가요? 내일? 상견례 때 일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아니에요? 말수는 딸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만큼 돌려받는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지. 지연은 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이 지나 최상철 프랜차이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국 가맹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본사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죠. 최상철과 최미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말순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최상철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어요. 명품 정장은 이미 구겨져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국밥집 안에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벗고 그들 앞에 섰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요. 최상철 부부가 일어나자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상견례 날 하신 말씀. 어머님, 국밥집 주제에 우리랑 격이 맞겠냐고 하셨잖아요. 최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격이 맞나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한 거죠.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발 어머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최상철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말순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보기 흉해요. 그럼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왜요? 저희가 빌고 있는데요. 빌면 용서해줘야 해요? 제가 언제 그런 의무를 졌나요? 최미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요? 말순이 찬웃음을 지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었잖아요. 저를 깔보고 무시한 게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까요? 말순의 말에 최상철 부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거라면 이해해요. 하지만 사람 자체를 무시했잖아요. 어머님,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최상철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해요. 그때 말순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집안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어머님, 격에 맞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순간 최상철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어머님이, 뭐요? 이 모든 일이 어머님이 하신 건가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인데. 하지만 말순의 눈빛에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최미영이 울며 매달렸지만 말순은 돌아서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최상철 부부는 절망에 빠진 채 국밥집을 나섰어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연아, 사람은 함부로 남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르는 거야. 하지만 내가 상견례 날 얼마나 수치스러워했는지 엄마는 다 봤어. 지연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말이 없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심판받아야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상철은 집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죠. 여보, 정말 국밥집 아줌마가 한 일일까? 틀림없어.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우리가 만만하게 본 사람이 아니야. 최상철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한편 윤상우와 윤혜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카페와 학원을 모두 잃고 빚만 남았죠.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가영이 말이 맞았나 봐. 도윤이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설마 국밥집 아줌마가 이런 힘이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윤혜정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영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 오빠. 가영아.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어. 오빠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가영아.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 도윤은 가영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가영아, 미안해. 나도 알아. 이미 끝난 거라는 거. 가영은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부모가 무너진 것도 모두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엄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순은 잠시 멈칫했지만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지연 누나 상견례, 제 연애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진 건 말이에요. 우연이겠지.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정말 평범한 국밥집 사장님이 맞나요? 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도윤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을 뿐이야.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반년이 지났어요. 최상철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어르신 무료 국밥센터 앤드 청년 창업 푸드코트.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영과 도윤도 함께 일손을 돕고 있었죠. 어르신들,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사장님.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할아버지 한 분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센터는 하루에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는 곳이 되었어요. 무료로 따뜻한 국밥을 제공했죠.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었죠. 말순 회장님,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한 청년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냥 사장님이라고 해요. 말순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500분 정도 오셨네요. 청년 창업 공간도 만석이고요. 고생 많아. 식재료는 충분해? 네, 문제 없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동안 준비하신 거였어요?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권리가 있어. 엄마,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때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여기서 무료 법률 상담해도 될까요? 그럼 좋지. 우리 아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윤상우와 윤혜정, 그리고 가영이었어요. 어머님, 윤상우가 깊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래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무시해서. 윤혜정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격이 다르다고 한 게 정말 잘못이었어요. 말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어머님.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나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윤상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을 말리지 못해서. 가영아,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말수는 가영의 손을 잡았어요. 가영아,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자존심도 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영아, 부모님께 전해드려. 여기서 일자리 드릴 수 있다고. 어머님? 물론 조건이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가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 중요한 건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야. 가영은 감격해서 또 절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며칠 뒤 윤상우와 윤혜정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윤혜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기서 일하면서 속죄하고 싶어요. 말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네, 어머님.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윤상우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일해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어머님. 명심하겠어요. 그렇게 윤상우 부부도 국밥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일을 배워나갔죠. 한편 최상철과 최미영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부모를 설득하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민수야, 지연이와 헤어진 것도 회사가 망한 것도 모두 우리 잘못이에요. 최상철은 아들의 말에 깊이 반성했어요. 그래, 우리가 교만했구나. 지연이 어머님께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최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결국 최상철 부부도 말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돈으로만 판단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어요. 최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말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뉘우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설거지부터 시작하세요. 어머님? 사람은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진짜 겸손이 뭔지 말이에요. 최상철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국밥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상철과 최미영은 진심으로 변했고 윤상우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최미영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거죠. 말순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요. 내 마음은 어때? 글쎄요. 오빠는 변한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말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도윤과 가영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가영아, 미안했어.
그때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오빠. 오빠가 어머니를 지킨 게 맞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변하셨어.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녁 무렵 말수는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예전처럼 국밥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있었죠. 지연과 도윤이 어머니를 따라 걸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도윤도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엄마,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엄마가 누구신지. 지연이 말했어요.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딸들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도윤아. 엄마는 한성식품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야. 뭐요? 40해 전에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어.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국밥집을 계속한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지. 지연과 도윤은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엄마, 그럼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모두 용서했어.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엄마,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야. 국밥센터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르신들, 청년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최상철과 최미영은 이제 진심으로 변했어요. 윤상우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국밥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르신, 더 드실까요? 고맙네. 이 국밥이 어찌나 맛있는지.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최미영이 정성껏 국밥을 떠드렸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지연과 민수도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부모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윤과 가영은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상견례가 될 것 같아. 네, 오빠.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변하셨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시장 골목에는 평화가 흘렀어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말수는 국밥센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사람을 섬기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용서였어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이해로 세상을 바꾼 것이었죠. 국밥센터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국밥이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